안녕하세요, 윈도우쌤입니다. 기아차 관련해서 기아차는 제가 3단계로 좀 나눠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상품 기획 운영 파트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홍보 영상을 올렸고요. 오늘은 상품 기획, 그 다음에는 이제 글로벌 관련해서 할 건데, 오늘도 결국에는 부문은 글로벌 사업 관리에 속한 상품 기획 운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글로벌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해외 쪽 관련된 상품을 기획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임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먼저 향후라고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그래서는 해외 쪽, 해외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자, 해외 쪽 상품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담당 업무가 기본적으로 글로벌이라는 글자가 다 있죠. 근데 이것만 여러분들 저서 도배에서는 적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지 마시고요. 자, 우선 상품이라고 표현돼 있고 여기는 거점이에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기획하고 운영의 차이는 사실 구분하기는 힘드니까 이 내용에 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서 조금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외 자동차 시장이죠. 그다음 경쟁사 동향을 분석하고 신차종 컨셉과 판매 방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외라는 게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해외에서 자동차 트렌드가 현재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자동차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요즘에는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판매 전략에 대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자동차 트렌드 판매인데요. 뭐 예를 들면 자동차 트렌드가 요즘에 EV 트렌드가 있고 수소차 트렌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우선은 체크를 요 정도만 해 둡시다. 두 번째, 신차종 상품 개발이 이제 상품 운영인데 신차종이에요. 그죠? 트림, 사양, 운영 전략. 조금 더 어때요? 위에와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구분이 갈 거예요. 여기에 대비해서는 정말 구체적인 실제 조금 더 기술 지향적인 R&D 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서구나. 그쵸? 그리고 트림, 사양, 가격 결정. 아주 디테일한 우리 소위 얘기하는 MD적인 시각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상품 기획을 하는, 그다음 리사이클링, 그죠? 이제 페이스리프트 하고 이제 감가를 고려한 신상품이 이제 보통은 5년 정도, 7년 정도 주기로 자동차는 변동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구체적인 차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차종별로 트림, 옵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사양, 가격, 그죠? B2C적인 요소까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기라고 하는 상품성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분야는 여기에서 거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거점. 그래서 지역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런칭을 하는 데 있어서 시승회, 품평회, 런칭 행사 등 행사, 그죠? 지난 시간에 홍보에서 했던 행사와도 일맥상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요즘에는 인도, 중국은 요즘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버릴 수는 없는 시장이고요. 우리 앨런 머스크 형이 혼자 다 먹기는 냅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인도, 중국, 유럽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예로 이렇게 해줬더니 우리 멘티 분들께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윈도우쌤, 유럽이라는 건 이해는 되는데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뭘 찾아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드리자면, 윈도우 힌트 여러분들한테 드리자면, 자,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왜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지 이걸 찾으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은 유럽에서 인기 있는 이유 이걸 찾아보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요거는 자,
정말 힙템이기 때문에 힙하죠. 그래서 유럽의 인기 이유, 예를 들자면 오늘 기분입니다. 여기까지 드릴게요. 여가 문화가 발달되어 있죠. 유럽은 여가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적재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것을 중시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경차 수준의 연비, 이걸 상당히 중시해요. 주차할 데 없는 거는 유럽 가보신 분들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소형이고 경량형이고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연비가 발달되다 보니까 EV와 같은 이런 전기 하이브리드 이쪽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체크해드린 부분의 가장 큰 틀, 두 번째 틀, 세 번째 틀, 네 번째 틀,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요거별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각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관련 경험이 뭐가 있는지를 우선시해서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민도 스타일이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경험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기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문항으로 갈겠지만은 최소한 몇 개 찾아 놓아라. 최소한 3개는 지금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 이 3개는 필요합니다. 그죠? 자, 기타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논리력, 분석력 보유. 이런 걸 해시태그로 쓰지는 말자고요. 적극적이지 않은 한국 학생 없고요. 도전적인 마인드가 없는 친구 없어요. 제 멘티 중에도 절대 없습니다. 다 논리적, 분석적. 너무 똑똑해 우리 멘티들. 자신감 가져요. 장터산업 상품 관심도, 커뮤니케이션 다 말도 잘해. 심지어 저한테는 말싸움 다 이겨요. 산업 상품 관심도 제가 차에 관심 없는 사람도 못 봤습니다. 다 있어요. 여기서 볼 거 없어요. 너무 단정 지었나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아 자동차 해당 직무. 지난 시간과 달리, 홍보 직무와 달리 이제 기아 자동차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문항이 좀 다릅니다. 4차 산업. 우리가 조금 돌아가면 홍보 직무에서는 이 기아 자동차하고 4차 산업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사업부로 넘어오면서 차 그리고 4차 산업이 추가됐다라는 거는 이게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홍보 직무와는 다르게 차량 그리고 4차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줘야 되겠다. 근데 4차 산업 관련해서 자율주행 등 자동차 미래 환경에 대한 고려 시 집중해야 될 전략이 무엇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문항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포커스를 할 건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시를 해놨었습니다. 그죠? 이게 기아차의 2018년도에 내놓은 CES 전략이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모빌리티 에이스로 명명된 4대 분야의 핵심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자율주행, 커넥티드, 친환경, 전동화, 모빌리티 서비스 4가지에서 하겠다. 그러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달라 했어요. 여기서 제발 please 상상 금지. 알았어요? 상상하는 글쓰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 본인의 의견을 왜 제시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도 잘 모르는 것을. 잘 보세요. 자, 자율주행 등 했다라는 건 여기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그러면 커넥티드 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커넥티드 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모바일 등과 연결하여 모든 연결고리를 자동차를 토대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 연결이 상당히 중요함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예요. 왜? 상대가 묻겠죠. 야, 왜 중요하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왜에 대한 대답을 잘 하셔야 되겠죠. 기아 자동차가 집중해야 될 전략은 저는 커넥티드 그 4가지 중에서도 특히 커넥티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플러스 한 줄만 간단히 쓰세요. 그냥 요 정도만 기업 분석해 주라고요. 자, 다시 한번 예를 들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이유. 왜? 모든 것이 20, 30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모바일로 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고 시동 걸고 예열하고 이것을 통해서 뭐 파킹 잘 못하는 사람들은 파킹도 이 커넥티드 통해서 난리 난 적이 있지만 그래도 기술 발전하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초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설명문은 여기서 부탁드립니다. 설명문 그만. 알았죠? 설명 그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의견이에요. 의견. 그 이유는 자,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80%는 본인의 의견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뭘로 설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개인 콘텐츠로 설득을 해야 되죠. 생각을 한다는 거는 그 누가 못해요. 그죠? 내가 해봤는데 그러니 중요하죠. 라는 식의 논지 구조가 상당히 신뢰감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20대들하고 뭔가 앱 개발해봤을 때가 있었어요. 또는 내가 유럽에 갔을 때 봤는데요. 유럽에 보니까 사람들 대부분 패턴이 모바일로 뭔가를 하더라고요. 라는 식의 경험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에 동일한 문제죠. 이거는 기아인들은 그죠? 키아인 뭐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1 밑에도 역시 뭐 이것도 $1로 써주는 건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선택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act를 나는 선택하겠다. 그럼 나는 행동하는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주의자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개인 컨텐츠가 들어와야 되겠죠? 개인 컨텐츠는 윈도우스에 뭘 써야 되나요? 아까 우리 다 했죠?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합격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번 문항으로 왔을 때 홍보 직무와는 조금 다른 게 기하차 그리고 해당 직무 이렇게 놨습니다. 그죠? 지원하신 동기와 본인의 강점이에요. 자, 여기서 관련 경험을 쓰실 때 학교 수업, 자격증, 외부 교육, 동아리 등 어떤 경험이든 무방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즉 열려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나는 관련된 게 없다라고 해서 겁먹지 말라는 건데 물론 선호하는 건 있겠죠. 뭘 선호하겠어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요 분야들을 상당히 선호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왜? 합격자소서다에서 여러분 문장력이라든지 문단 구성 물론 빼어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전혀 상관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중요한 거는 해외에서 뭔가 판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해본 친구가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기아자동차 해당 직무에 지원하신 동기예요. 자, 기아자동차에 있는 그럼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써야 되겠어요? 기아에 있는 우리가 앞으로 다시 더하면 이 상품 기획 중에서 특히 관심 있는 거 나는 트림 사양 가격 결정에 관심이 있다. 그럼 앞에다 써주는 거예요. 기아자동차에서 특히 트림 사양 가격 결정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하였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기아를 굳이 안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오늘 진짜 너무 많이 알려드리는데 기아를 굳이 안 써도 돼요. 뭘 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기아에 나는 카니발 트림 사양 가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사실 카니발은 국내용이긴 하죠. 상당히 이거 알려드리기 싫어서 자꾸 제가 뜸들이는데 유럽에서는 뭐가 인기 있습니까? 기아자동차 시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찾아보면 나옵니다. 네이버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자, 이거의 트림 사양 가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특히나 이러한 가격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한 것에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정도 쓰시고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죠. 나머지 80% 이상을 쓰셔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이제 본인이 개인 컨텐츠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가격 관련된 경험이 있든지 아니면 이런 시드를 내가 구매해서 사용해 본 적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유럽에서 관련 문화에 대한 역량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통역을 해봤다라든지 등등등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어디서 추론한다? 앞에서 추론을 제일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민도쌤 전 추론해봤는데 많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저 민도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이 없을 때는 내가 여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한번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해본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 자체를 안 하면요 아예 기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방구석에서 앉아있는 것보다는 방구석에서 쓰는 게 좋습니다. 오직 쓸 뿐. 그리고 저 민도쌤 있잖아요. 마지막 기아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